세상엔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곤 하죠. 나도 할 수 있다고.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어렸을 때 입양돼 낯선 환경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또한 인생에 있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 새로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끝내는 성공을 이루고 심지어 세상을 바꾸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미국인 어머니와 시리아계 아버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친모의 아버지 반대로 두 사람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죠. 아이는 곧 입양되었고 볼 잡스와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대학원생이었 잡스의 친모는 잡스 부부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 입양을 거부하려 했으나 잡스 부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양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스티브가 어렸을 때 어머니 클라라 잡스는 스티브 잡스를 수영교실에 보내기 위해 가정부 일까지 할 정도로 아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잡스의 양부인 폴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엔지니어였고 그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 역시 대부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당시에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던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아이들은 그를 고아라고 놀리기 일쑤였고 상처받은 그는 친구들을 사귀기보다 사고에서 안 쓰는 부품들을 모아 무언가를 만들면서 놀기 시작했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은 스티브 잡스였지만 독특하게도 그는 대학은 철학과로 입학하게 되었고 한 학기 만에 중퇴하게 되었죠. 그는 훗날 대학교를 중퇴한 이유로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신의 대학생활에 투자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였다고 말했는데요.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스티브 잡스는 그 유명한 애플을 설립하고 그 유명한 매킨토시를 출시했으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여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2005년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입양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의 기원이 스티브 잡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입양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해지는군요. 스포츠 좋아하시죠?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열릴 때면 전설처럼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 바일스입니다. 그녀는 2024년 파리올림픽 기계체조 단체전 개인 종합 도마에서 금메달을, 마루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해 자그마치 4관왕을 이뤘는데요. 기계체조에서 흑인이 약하다는 편견까지 깨부쉈고 본인의 이름으로 된 기술을 5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자 기계체조계 역사상 나디아 코마네치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체조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아직 27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인생의 큰 파도를 헤쳐나와야만 했습니다. 1997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시몬의 생모 셰널 바일스의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시몬을 포함해 나머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양육 위탁 시설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3년에 텍사스 스프링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이들 남매를 입양하였습니다. 이후 기계체조를 시작하여 자타공인 미국 체조계를 이끌 유망주가 되었지만 2018년 바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전역을 흔드는 폭로를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미국 체조협회의 주치의였던 레리 내셔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곧 사실로 밝혀졌고 레리 내셔는 주치의로 일하는 동안 무려 300여 명의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0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휴식의 시간을 가진 그녀는 나이가 중요한 체조 특성상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4관왕을 차지해버리죠. 톰 크루즈, 아리아나 그란데, 스눕독, 레이디 가가 등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미국의 여러 문화예술계 거장들도 바일스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파리올림픽 현장에 들렀다고 하니 그녀는 단순히 체조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이겨내는 한 인간으로서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1994년부터 5년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1918년 코사족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가난과 아버지의 죽음을 일찍 맞이하게 되고 입양되어 서양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야간 경비원 등의 일을 하는 동시에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흑인 친구가 부당하게 차별받는 충격적인 모습을 본 넬슨 만델라는 이후 반인종 차별 정책 시위에 참여했으며 1952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이후 남아공의 반인종 차별 움직임을 주도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인종차별로 인한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7세기 중반부터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이후 네덜란드계 백인들은 흑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넬슨 만델라는 국가반역을 음모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벤 섬에 갇힌 만델라는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에서 그는 민족의 행복을 내 가족의 행복보다 앞세우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라며 괴로워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27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것입니다. 그해 7월 아프리카 민족회의 총재에 취임한 만델라는 곧바로 데클레르크 대통령이 이끄는 남아공 백인 정부와 협상해 무려 350여 년에 걸친 인종 갈등을 중단시키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공로로 석방 3년 후인 1993년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공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94년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용서와 평화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1999년 6월 14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몸소 모범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만델라는 그의 입양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나의 가족이 나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 이라고 말이죠. 또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는 명언도 남기게 되죠. 세계의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넬슨 만델라의 바람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레이에서는 전설적인 소울 가수 레이 역을, 장고에서는 장고 역을 맡았던 배우 제이미 폭스의 본명은 에릭 말런 비숍입니다. 사람들은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는 이 배우에게 열광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만으로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제이미 폭스는 1967년 텍사스주 테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친부모인 루이즈와 다렐은 제이미가 태어난 후 곧바로 헤어졌습니다. 제이미의 아버지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제이미의 어머니 루이즈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제이미는 외조 부인 에스텔과 마크에게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제이미는 5살 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는 그를 크게 상처 입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조 부모는 제이미에게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었고 그의 외할머니 에스텔은 특히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녀는 제이미에게 항상 센스 있게 행동하라고 가르쳤고 아마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연기 선생님이었지 않을까 싶네요. 제이미는 에스텔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성장했고 이는 그의 연기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제이미 폭스는 조부모이자 양부모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사랑으로 제이미 폭스를 예의 바르고 다재다능한 청년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이미 폭스는 고교 시절 학교 풋볼팀의 쿼터백으로 뛰었으며 그의 활약상이 댈러스의 신문에까지 보도된 바 있기도 하였고 줄리어드 음대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다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LA의 코미디 클럽을 찾았다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었는데요. 이때 함께 활동한 사람 중에 우리에게도 유명한 짐 캐리가 있습니다. 와, 대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건지 부럽기만 한데요. 이후 좋은 작품들에서 훌륭한 연기를 펼치며 지금은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죠. 이와 같은 제이미 폭스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살펴보니 재능만이다가 아니라 그 재능을 이끌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의 악동, 이탈리아의 천재 공격수 발로텔리는 이탈리아 리그 세리에A에서 인터밀란과 AC 밀란의 선수로서 맹활약했습니다. 발로텔리는 1990년 8월 12일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가나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는데요. 출생 당시 발로텔리의 이름은 원래 바르우아였다고 합니다. 유아기에는 장이 좋지 않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병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한 친부모는 바르우아를 이탈리아 가정으로 입양시켰는데요. 1993년 당시 3살밖에 되지 않던 바르우아를 입양한 이탈리안 사람들이 바로 발로텔리 부부였습니다. 발로텔리는 양부모 프란체스코와 실비아의 보살핌 속에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갔지만 백인 이웃들 사이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어린 시절부터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은 발로텔리의 특수한 성장 배경이 그를 악동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로텔리는 과격한 태클로 인한 잦은 퇴장, 감독에게 대들기 등으로 감독들의 머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험한 입으로도 유명한데요. 인종차별에 극도로 민감한 그는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바나나를 던지면 그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라고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섭죠? 한편 다혈질인 그의 성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장에 쓰는 사람 또한 양어머니였는데요. 실비아는 아들을 향한 충고가 담긴 금색 메달 하나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그 메달에는 프로정신, 노력, 겸손이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런 정성과 사랑은 항상 발로텔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유로 2012 4강전 이탈리아가 독일을 2대1로 이겼을 때 두 골 모두를 넣었던 발로텔리는 관중석으로 곧장 달려가 어머니 실비아 발로텔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한 골이에요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입양됐지만 엄청난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해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품어준 부모님들과 편견과 어려움을 딛고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뤄낸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니 저 역시 가족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말차 여러분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욱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